사이고 타카모리 21번째. 사이고는 나름대로 열심히 사스마를 위해서 일을 했지만 가끔은 지나칠 정도의 행동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처리하고 나서 사후 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번주의 입장에서는 명령 불복 내지 독단 행동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검문의 변에서의 활약으로 출세 가도를 날렸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번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히사미츠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귀환 명령을 받은 사이고는 또 유배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히사미츠는 사이고를 교토의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하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교토에서 사이고와 활약을 하지만 결국 히사미츠의 감시망에서는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히사미츠의 명령을 어기면 또 유배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코마츠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사이고는 의심을 풀게 되었지만 늘 히사미츠가 내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초슈 정벌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 22일에 5월의 전번주 도카와 요시가츠를 총독으로 오사카성에서 번의 중심들을 모아 군사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거기서 11월 11일까지 초슈를 관군으로 포위를 하고 18일에 총공격을 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한편 요시가츠는 10월 24일에 사이고를 불러 의견을 물었습니다. 사이고는 초슈를 무력으로 진압하기보다는 초슈가 막부의 공수의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요시가츠는 사이고의 의견에 감복을 하며 그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이고의 계책에 멋지게 맞아 들어가 전쟁을 하지 않고도 초슈를 굴복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초슈 정벌을 결의한 사이고였지만 카츠와의 대화를 통해 전쟁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초슈본의 처분을 가볍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계속된 패전으로 초슈본은 항복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내용은 번주의 사제문, 3명의 가루의 할복, 산조 사네토미 등의 추방, 야마구치성의 파괴였습니다. 나중에 사초 동맹이 결성되지만 이 역할을 한 것이 사이고였습니다. 사이고는 막부의 초슈 정벌의 방법에 대해서 비난을 하였으며 막부의 강력파들이 초슈를 없애려고 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며 검문의 변으로 인한 초슈의 죄를 가능한 한 가볍게 하려고 노력을 한 것이었습니다. 검문의 변으로 포로가 된 초슈의 군사들을 아이제버는 전부 처형을 했지만 사스마는 살려두었고 나중에 초슈에 반환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이고의 이러한 노력들이 사초 동맹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초슈는 번 내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타카스기 신사쿠가 공산사에서 기병들을 이끌며 막부의 굴복한 번을 공격할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때도 사이고는 이것은 초슈번 내의 문제이므로 총독인 요시가츠에게 모른 척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군사들이 지쳐있기에 섣불리 내정간섭을 하면 또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쳐있는 군사들을 각 번들이 총독부의 명령 없이 철수를 시켜버리면 총독부의 권위가 떨어지고 더 나아가 막부의 권위도 떨어질 거라는 사이고의 말에 요시가츠는 설득이 되었습니다. 이때 교토 수호직을 담당했던 마스다이라 카타모리는 총독인 요시가츠가 사이고의 말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상당히 분노를 했으며 사초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아이즈버는 덩비가 많이 들어가는 교토 수호직을 포기하려고 카타모리에게 귀환 명령을 내렸지만 만일 내가 교토에 없으면 사초가 교토에서 실권을 잡을 거라고 하면서 명령을 각하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처음으로 카타모리 입에서 사초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즉 나중에 사스마와 초슈는 막부에 아주 큰 위협이 될 존재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